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스프링 필터와 인터셉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로그인 여부 체크, 요청 로깅, 인코딩 설정 같은 작업을 모든 API마다 일일이 넣기는 번거롭잖아요. 마치 건물에 들어갈 때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것처럼 요청이 컨트롤러에 도착하기 전에 공통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바로 필터와 인터셉터인데요.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동작하는 위치와 용도가 달라요. 오늘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보고 실무에서 언제 무엇을 써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웹 요청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거쳐 컨트롤러까지 도달하는지 전체 흐름을 잡고 필터와 인터셉터 각각이 뭔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고 등록하는지 배우고요. 후반부에는 인터셉터의 생명주기, 실무에서 많이 쓰는 인증과 로깅 예시, 선택 가이드,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까지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터와 인터셉터를 이해하려면 먼저 요청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알아야 해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청이 흘러가는 흐름이 나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은 가장 먼저 서블릿 필터를 거칩니다. 그 다음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전달되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 인터셉터를 호출한 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로 도달해요. 응답은 그 역순으로 되돌아 나가고요. 여기서 핵심은 필터가 먼저, 인터셉터가 나중이라는 순서예요. 필터는 스프링 바깥쪽, 그러니까 톰캣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 레벨에서 동작하고 인터셉터는 스프링 안쪽에서 동작합니다. 이 위치 차이가 두 도구의 특성을 대부분 결정해요. 그리고 흐름이 양방향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요청이 들어갈 때뿐 아니라 응답이 나갈 때도 필터와 인터셉터를 거치니까 전후 처리를 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블릿 필터부터 보겠습니다. 필터는 서블릿 스펙의 표준 기능이에요. 자카르타 서블릿의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됩니다. 스프링이 없는 일반 서블릿 환경에서도 동작하니까 웹 표준 레벨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표의 주요 특징 4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첫째, 동작 위치는 디스패처 서블릿 앞입니다. 스프링보다 바깥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이 개입하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둘째, 대상은 모든 서블릿 요청이에요. 정적 리소스 요청이나 에러 페이지 요청까지도 필터를 거칩니다. 셋째, 주요 용도는 인코딩 설정, 보안, 코어스 처리, 전역 로깅 같은 겁니다. 넷째, 스프링 빈 주입은 제한적이에요. 필터는 스프링 컨텍스트 밖에 있다 보니 빈을 직접 주입받기 어려워서 스프링이 제공하는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라는 우회 방법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셉터예요. 인터셉터는 스프링 MVC의 기능이에요.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됩니다. 필터와 다르게 스프링 컨텍스트 안에서 동작하죠. 주요 특징의 4가지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동작 위치는 디스패처 서블릿 내부입니다. 요청이 어떤 컨트롤러로 갈지 핸들러 매핑이 결정된 직후에 호출돼요. 둘째, 대상은 컨트롤러로 라우팅되는 요청만이에요. 정적이 소스 같은 건 인터셉터를 안 거칩니다. 셋째, 주요 용도는 인증과 인가, 로깅, 요청 추적 같은 겁니다. 넷째, 스프링 빈을 자유롭게 주입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필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토큰 검증기나 사용자 리포지토리 같은 빈을 그냥 주입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필터와 인터셉터의 범위 차이가 좌우로 비교되어 있어요. 왼쪽은 서블릿 필터의 범위입니다. 서블릿 컨테이너 레벨에서 동작하고 모든 요청을 가로챌 수 있고 스프링 빈 주입에 제약이 있고 서블릿 리퀘스트 기반으로 동작해요. 오른쪽은 스프링 인터셉터의 범위예요. 스프링 MVC 레벨에서 동작하고 핸들러 매핑 이후에만 호출되고 스프링 빈을 자유롭게 주입받을 수 있고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점선으로 디스패처 서블릿 통과라고 표시된 화살표가 핵심이에요. 필터를 통과한 요청만 디스패처 서블릿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핸들러 매핑에 성공한 요청만 인터셉터에 도달합니다. 즉 필터는 전체 집합, 인터셉터는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 필터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리퀘스트로 긴 필터 클래스에 add 컴포넌트를 붙이고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어요. 핵심은 두 필터 메서드예요. 파라미터로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리스폰스, 필터 체인을 받습니다. 메서드 안에서 system.currentTime 밀리지로 시작 시간을 찍어두고 chain.doFilter를 호출해요. 이 호출이 다음 필터나 서블릿에게 요청을 넘겨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끝나면 경과 시간을 계산해서 로그를 남기는 구조예요. 중요한 포인트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chain.doFilter를 호출하지 않으면 요청이 멈춰버립니다.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니까
컨트롤러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둘째, chain.toFilter 앞과 뒤에 코드를 넣을 수 있어서 요청 처리 전후를 한 메서드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요청 시작 전 로직은 앞에, 응답이 다 나간 뒤 로직은 뒤에 배치하는 거죠. 필터를 구현했으면 스프링에 등록해야겠죠. 코드를 보시면 필터 config라는 컨피그레이션 클래스 안에서 필터 레지스트레이션 빈이라는 타입의 빈을 정의했어요. 이 빈이 필터의 적용 범위를 세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set 필터로 필터 인스턴스를 설정하고 add URL 패턴즈로 어떤 경로에만 이 필터를 적용할지 지정해요. 예시에서는 /API /star 경로에만 적용되죠. set 오더로 여러 필터가 있을 때 실행 순서를 정하고 set name으로 필터 이름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필터 클래스에 a 컴포넌트만 붙여도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등록해주긴 해요. 그런데 이 방식은 모든 요청에 적용되고 순서를 제어하기 어려워서 실무에서는 필터 레지스트레이션 빈으로 명시적으로 등록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제 인터셉터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usInterceptor 클래스가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어요. 프리핸들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게 가장 흔한 형태예요. 파라미터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의 핸들러를 받습니다. 여기서 핸들러는 실제로 호출될 컨트롤러 메서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메서드 본문은 간단해요. 오소라이제이션 헤더에서 토큰을 꺼내서 검증하고 유효하지 않으면 리스폰스의 스테터스를 400일 unauthorized로 세팅하고 펄스를 반환합니다. 유효하면 true를 반환하죠. 여기서 반환값의 의미가 핵심이에요. true면 다음 단계, 즉 컨트롤러로 요청이 전달되고 펄스면 요청 처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인터셉터는 스프링 빈이니까 토큰 밸리데이터 같은 다른 빈을 그냥 의존성 주입받아서 쓸 수 있어요. 이게 필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편한 부분입니다. 인터셉터를 만들었으면 어떤 경로에 적용할지 등록해야 해요. 코드를 보시면 웹config 클래스가 웹 MVC 컨피규어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스프링 MVC의 각종 설정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는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add interceptors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레지스트리에 인터셉터를 추가합니다. add interceptor로 usInterceptor를 등록하고 add pass patterns로 /API 별표 경로에 적용한다고 지정해요. 그리고 exclude pass patterns로 /API /public이나 /API /us /login 같은 경로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 API 자체에는 인증 인터셉터가 안 걸리니까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아요. 필터와 비교해보면 경로 지정 문법이 엔트 스타일 패턴이라 훨씬 더 직관적이고 여러 인터셉터를 체인처럼 등록할 수도 있어서 조합이 자유롭습니다. 인터셉터는 3개의 콜백 메서드를 제공해요. 각각 언제 호출되는지가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실행 순서가 나와 있어요. 맨 위에서 요청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프리핸들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true를 반환하면 컨트롤러가 실행되고 펄스를 반환하면 요청이 중단되어 바로 응답이 나갑니다. 컨트롤러 실행이 끝나면 포스트핸들이 호출돼요. 그 다음 뷰 렌더링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컴플리션이 실행됩니다. 각 단계의 특징을 기억해 두세요. 프리핸들은 컨트롤러 호출 직전이니까 인증, 인가, 요청 로깅 같은 전처리에 쓰고요. 포스트핸들은 컨트롤러 실행 후 뷰 렌더링 전이에요. 주의할 점은 컨트롤러에서 예외가 터지면 포스트핸들은 호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행되는 후 처리로 쓰면 안 돼요. 애프터 컴플리션은 뷰 렌더링까지 끝난 뒤 호출되는데 예외가 터졌든 정상이든 항상 호출됩니다. 자원 정리나 최종 로깅에 적합해요. 실제 인증 로직을 어떻게 인터셉터로 구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JWT usInterceptor가 있어요. required args constructor로 JWT 토큰 프로바이더 빈을 의존성 주입받습니다. 프리핸들 안에서 오소라이제이션 헤더를 꺼내고 헤더가 없거나 베어러로 시작하지 않으면 unauthorized exception을 던져요. 헤더가 있으면 베어러 뒤에 토큰 부분만 잘라서 JWT 프로바이더로 검증하고 유저 아이디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request.set 애트리뷰트로 유저 아이디를 요청 속성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러에서 지금 요청을 보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컨트롤러에서는 메서드 파라미터에 request 애트리뷰트 괄호 유저 아이디 long 유저 아이디 이렇게 선언하면 인터셉터에서 담아둔 값을 자동으로 꺼내 쓸 수 있어요. 컨트롤러마다 토큰 검증 코드를 반복할 필요가 사라지는 거죠. 이번엔 로깅 필터 실무 예시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트레이스 아이디 필터가 있어요. 두 필터 안에서 UUID로 8자리 트레이스 아이디를 만들고
mdc.put으로 등록합니다. mdc는 맵드 다이어그노스틱 컨텍스트의 약자인데요. 스레드, 로컬 기반의 로그 컨텍스트예요. mdc에 값을 넣어두면 해당 스레드에서 남기는 모든 로그에 자동으로 이 값이 포함됩니다. 로그 패턴에 %x, 괄호 트레이스 id를 넣어두면 같은 요청에서 나온 모든 로그가 같은 트레이스 id로 묶여서 추적이 엄청 편해져요. chain.doFilter 호출을 try 블럭에 넣고 finally에서 mdc.clear를 호출하는 게 핵심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스레드를 재사용하거든요. mdc를 안 지우면 다음 요청에서 엉뚱한 트레이스 id가 섞여 나옵니다. 이런 작업은 인터셉터보다 필터가 적합해요. 스프링박 영역에서 나오는 로그도 트레이스 id에 포함시키려면 더 바깥쪽에서 감싸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언제 무엇을 쓸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표는 필터가 적합한 경우입니다. 요청과 응답, 인코딩 설정은 필터예요. 스프링 이전 단계에서 인코딩이 정해져야 하니까요. 코어스 전처리도 필터가 적합한데 모든 요청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전용 로그나 트레이스 id도 필터죠. 스프링박 영역까지 커버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요청 본문을 랩핑해서 여러 번 읽을 수 있게 바꾸는 작업도 필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표는 인터셉터가 적합한 경우예요. 인증과 인가는 인터셉터입니다. 스프링빈을 주입받아 토큰 검증기나 사용자 조회 로직을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컨트롤러 실행 시간 측정은 프리핸들과 포스트핸들 짝으로 구현하기 쉬워서 인터셉터가 적합하고요. 세션 기반 권한 체크도 핸들러 메서드의 어노테이션을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셉터가 강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프링박 영역까지 건드려야 하면 필터, 스프링빈과 핸들러 정보가 필요하면 인터셉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실수 1은 필터에서 chain.doFilter 호출을 빠뜨린 경우예요. 로그 찍는 코드만 있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호출이 없으면 요청이 컨트롤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영원히 응답을 못 받고 타임아웃이 나요. 필터 작성할 때 chain.doFilter 호출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실수 2는 프리핸들에서 리턴 값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사실 이건 컴파일 오류로 잡히니까 바로 드러나지만 실수로 펄스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도 흔해요. 펄스 반환은 요청 중단이라는 뜻이니까 의도한 동작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 3은 포스트 핸들에서 응답 본문을 수정하려는 시도예요. 포스트 핸들이 호출되는 시점에는 이미 컨트롤러가 리스폰스 바디를 써버린 상태일 수 있어서 다시 쓰려고 하면 익셉션이 터지거나 깨진 응답이 나갑니다. 응답 본문을 수정하고 싶으면 필터의 리스폰스 래퍼 패턴을 써야 해요. 응답을 일단 래퍼에 담아뒀다가 필요한 수정을 한 뒤에 실제로 써내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블릿 필터는 서블릿 컨테이너 랩에, 그러니까 스프링 바깥쪽에서 동작해요. 스프링 인터셉터는 디스패처 서블릿 내부에서 컨트롤러 전후에 호출됩니다. 인터셉터의 3가지 메서드를 기억하세요. 프리핸들은 컨트롤러 직전에 호출되고 펄스를 반환하면 요청이 중단됩니다. 포스트핸들은 뷰 렌더링 전에 호출되는데 예외가 터지면 호출되지 않아요. 애프터 컴플리션은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호출되니까 자원 정리에 적합합니다. 빈 주입은 필터는 제한적이고 인터셉터는 자유로워요. 대상 범위는 필터가 모든 요청을 포함해 더 넓고 인터셉터는 핸들러 매핑 대상에만 걸립니다. 실무 팁 4가지로 마무리할게요. 첫째, 트레이스 ID, 인코딩, 코어스는 필터로 처리하세요. 스프링박 영역까지 커버해야 하니까요. 둘째, 인증과 인가, 요청 추적, 핸들러 기반 로직은 인터셉터로 처리하세요. 셋째, 필터에서 스프링빈이 꼭 필요하면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 패턴을 활용하세요. 스프링이 관리하는 빈을 서블릿 필터로 위임해주는 표준 방법입니다. 넷째, 응답 본문을 수정해야 할 때는 필터의 리스폰스 래퍼 패턴으로만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오늘의 스프링 필터와 인터셉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